푸른 하늘로 날아갑니다. 숲속으로 갑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집 같습니다. 골목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날아다니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난 오늘 이 숲속에서 가을의 향기에 취하면서 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어주신 가을 편지 낭독자는 수원공업고등학교의 장현서 님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7인사나 7상사 의사 박문수 100일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모든 학생들은 1등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 하루 취지가 100일장의 취지가 여러분들께서 매일 학업에 지친 마음과 몸을 쉬어가라는 뜻에서 우리 7장사는 100일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로 행복과 희망을 함께 가져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푹 쉬어가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 해설사 윤민용입니다. 이 7장사에서 17년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해설한 그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마음을 제일 많이 쓰면서 즐겁게 하는 것이 나한전에 가서 어사 박문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10회 어사 박문수 전국 100일장을 열게 된 것도 제가 해설을 많이 하는 데 따라서 이와 같이 효과를 보는 거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이 7장사는 지금으로부터 1382년 전인 서기 636년에 자장율사라는 고승이 창건을 하시고 그 뒤에 1014년에 지금 7장사 나한전에 부처님으로 모셔져 있는 해소국사, 본명은 정현대사입니다. 정현대사께서 중창을 하신 절입니다. 근데 이 정현대사가 7의 도적을 교화를 시켜가지고 40년간을 데리고 다니는 제자로 삼고 있다가 1054년 11월 15일 날 이곳에 와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문종의 왕사를 5년을 하고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고려 11대 문종왕께서 이분에게 해소국사라는 아주 큰 벼슬을 내리신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해소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소국사로 시호를 받은 뒤에 6년 후에 보물 488호로 지정되어 있는 비석이 서게 되고 또 그 뒤에 몇십 년 후에 나한전에 해소국사가 부처님으로 모셔지고 그 해소국사의 7 제자가 나한으로 모셔져서 뒷산 이름이 그때부터 7연살이 되고 이 절 이름이 7의 어진 사람을 모신 절이다 해서 7장사가 됐습니다. 이 박문수 100일장을 열게 된 거는 박문수는 1691년에 나서 56년에 세상을 떴기 때문에 65세 동안 살았는데 이분이 32살 되던 해에 이곳에 와서 나한절에 기도를 드리고 과거를 보러 가서 양원급제를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유명하게 됐는데 기도를 드리고 여기서 자는데 그날 밤에 해소국사가 꿈에 나타나서 기특하다고 선비가 여태까지 억불정책이라 조선조 시대는 선비가 부처님에게 절을 잘 안 할 때입니다. 선비가 절을 안 하는데
박문수만은 간절하게 빌면서 급제시켜 달라고 절을 하고 간절하게 공양을 했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서 시험 문제를 가르쳐준 것이 오늘날 전해오는 몽중등과시, 꿈에 시험 문제를 받아서 과거에 급제를 했다는 몽중등과시를 꿈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화이고 고령 박씨 대종해의 박문수 일기에도 기록이 돼 있다 하는 실화로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칠장사에서 10년 전부터 오사 박문수 100일장을 매월 10월 셋째 토요일 날 이와 같이 성대하게 열게 된 것입니다. 등업하시죠. 나와 있어요. 저기 우리 조 대표님 잠깐만 와보셔봐. 조 대표님. 조 대표님 여기. 이거 소장님. 예, 저 입구에서 아직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행사가 약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행사가 제10회 어사 박문수 전국 100일장 행사인데요. 읽어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대상 가을 편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철새입니다. 어질거립니다. 비틀비틀 거리며 도착한 곳. 문 앞으로 세분이 앉아 편지를 놓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나를 취하게 만드는 국화꽃을 소리를 지르는 은행나무로 날아갑니다. 숲속으로 갑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집 같습니다. 굴뚝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저 홍익 아파트 옆에 집필실이 있습니다. 그래 안성시민 그 서울대학 명예교수님. 그 저 안성시 구에 오늘 100일장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께서는 이 앞에 준비된 과장으로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이 없어져. 도현님은 기장이 없다니까. 내년에 퇴직이 싫어요. 이거 되게 젊은 분이죠. 안 받아. 원장님하고 나하고 사업에서는 50 없었어. 근데 이 던전 던진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희망을 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선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성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복장 재미있나요? 네, 오늘 어사가 뜹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어사로 다 떴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는 제10회 어사 박문수 전국 100일장 행사가 역사와 문화의 고장 안성시 칠장사에서 펼쳐지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본 행사는 지금까지 10회를 이어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축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본 행사 참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안성시 칠장사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네, 잠시 후에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10회 어사 박문수 전국 100일장 행사의 운영위원장이신 김주성님께서 내 외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주석 신도 회장님이시면서 본 대회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좋은 날씨에 칠장사를 찾아주신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다 소개를 못 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석재 안성시장님, 죄송합니다. 우석재 안성시장이었습니다. 신원조 안성시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윤치원 안성경찰서장님 오셨습니다. 찍으면 되나? 찍으면 되나? 지금 막 도착하셨네요. 국회의원 김학용님 오셨습니다. 한창서 사회복지법인 한길학교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순서를 무관하니까 양해를 구하고요. 김상주 축산명장님 오셨습니다. 김배영 축산파출소장님 오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성시의회 부의장 안정열님 오셨습니다. 둘, 오세영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님 오셨습니다. 이갑세 안성문협회장과 회원님들 오셨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다 소개해드리기 못함을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대회장이신 칠장사 주지스님, 지강스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지강스님, 환영사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주학교에서 이렇게 와주신 우리 학생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또 의원님, 또 이제 시장님, 도의원님, 또 시의원님, 경찰서장님, 또 우리 경성위원회 우리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이제 이름을 소개하다 보면 빠지면 삐져가지고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은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들 항상 오신 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빠졌다고 안 오는 분도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은 주인공은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맑은 날에 원권 각지에서 이렇게 전국 100일장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희망과 행복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 에너지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100일장인데요. 이 10회 행사를 이어오는 데 있어서 진짜 많은 분들, 첫 번째가 이제 주지 스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의 간단한 축사를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김하경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하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안성을 찾아주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10회 어사방문수 100일장 대회를 맞이하는데요. 어사방문수가 몽중등과시로 유명한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몽중등과시가 꿈속에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것을 다 쉽게 얘기하면 최초의 컨닝에서 합격한 걸로 압니다만은 그 속뜻을 살펴보면은 역시 마지막 한 줄은 본인의 의지와 또 노력에 의해서 멋진 시가 완성이 됐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모두 여러분 갈고 닦은 실력 마음껏 발휘해 주시고요.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지강스님 비롯한 우리 자원봉사자 관계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전에 오신 분들은 다 소개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본 대회의 수상이 국회의장상까지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10회인데 이번이 지나면 11회째 들어갈 때는 국무총리상과 대통령상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김하경 의원님과 지강스님 열심히 노력할 거로 믿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성시를 대표하는 안성시장님 우석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시장 우석재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짙은 가을 향기에 그 산사의 정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책을 읽고 상념에 젖어 보는 여유로움을 즐기기에 더없이 풍요롭고 편안한 가을날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여러분과 또 오늘 10번째 맞이하는 실장사 어사방문수 100일장을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먼저 이 행사를 10년 동안 이렇게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실장사 주지스님, 지강스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고된 학업으로 지친 심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소년 여러분들과 학부모 또 지도교사 여러분들께 뜨거운 열정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줄 한 줄 써내려갈 시와 수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문학을 언어를 표현하는 매개체 예술이라고 합니다. 문학을 예술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고 동요시키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를 안정시키고 확립시키는 것이 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와 소설이 존재하는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담은 시와 소설을 예술이 되고 그 예술이 만나는 우리는 타인의 삶을 느끼고 감동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벽에 써있는 한 구절의 낙서에서 혹은 무심코 지나치게 읽게 되는 짧은 글귀 하나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이
문학 작품의 힘 또한 실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소설가는 경험하지 못한 것은 쓰지 못하고 경험한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선수 창작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 진학, 우정과 사랑, 그리고 고민, 가슴속 열정과 꿈, 부모님과의 갈등, 사회에 대한 불만 등 여러분들의 일상적 고민들을 밑바탕으로 삼고 그 위에 상상력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훌륭한 소설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좋은 결과를 얻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바쁜 일상과 학업에 지친 몸을 힐링하고 이 자리를 즐기는 시간이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무들과 정기, 천년을 이어온 고사찰의 고누적함, 또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와 눈길을 내어주고 목탁소리, 향내음, 가을 바람에 간직을 맡겨 마음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면 손 안에 이미 좋은 작품이 들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제 10번째 맞이하는 어사방문소 100일장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를 인연이라고 항상 안성과 칠장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시화 시인의 물안개입니다. 세월이 이따금 나에게 묻는다. 사랑은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 물안개처럼 몇 곱의 인연이라는 것도 아주 쉽게 부서지다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100일장에 진행될 내용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시면서 물안개 보셨나요? 네. 저 아래 저수지에 물안개가 확 폈었죠? 오늘 정치에 딱 맞는 그런 시기를 읊어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안성시의회 의장님이신 신원주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성시의회 의장 신원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화로운 가득한 계절에 제10회 어사방문소 전국 100일장을 이렇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이 100일장 또 이 행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칠장사 지광 주지 스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학업에도 상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100일장에 참석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뜻있는 자리에서 좋은 글귀를 마음껏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기회로 인해서 우리 안성에 천년고찰 우리 칠장사를 꼭 기회 뒀다가 이런 일정을 말고라도 개인적으로도 우리 칠장사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우리 학생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하는 일이 다 잘 되시고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를 기원드리며 인사를 가도록 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주지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왔는데 일일이 호명하지 않고 이름 빼놓으면 삐져서 다음 행사에 안 온다고요.
여기 오신 분들께 소개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인사만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도의원 백승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0회 어서 박문수 101장에 오신 그 학생들,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천년고찰 칠장사가 이렇게 좋은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광 스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 잘 되리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지광 스님이 해마다 이렇게 101장을 여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날씨도 참 쾌청하고 좋은 곳에서 좋은 영감 얻어서 모두 그 장원급제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짧게 우리 안성시의 치안을 책임지는 안성시 경찰서장님 윤치원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네, 경찰서장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뭐 누구누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서장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날씨에 우리 칠장사에서 전국 101장을 갖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오늘 좋은 성적과 또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행사 심사위원장이신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시협회장 오세영님의 격려 3일 심사기준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영님은 서울대 명예교수이면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네, 그리고 작품으로는 사랑의 저쪽, 바람의 그림자, 마른 하늘에서 치는 박수 소리 등 약 25권의 작품을 또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하셨고요. 유명한 것이 이제 외국에서 유명했던 건데요. 시집 밤하늘의 바둑판이라는 영역본이 있는데 비평제 시카고 리뷰 워크북에 이렇게 선정돼서 아주 유명한 좋은 작품을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님이십니다. 예, 간단히 인사 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오늘의 기준 발표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은 안성 시민입니다. 원래 제가 서울에 집이 있었는데 안성에 오두막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글도 쓰고 또 안성 통광에 취해서 제 힘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성 시장님, 국회의원님, 또 시의회 의원, 도원들 만나뵈서 반갑고 또 여러 가지 안성을 위해 놀아가시는 것을 문학인으로서 치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101장 심사위원장이 됐는데 사실은 제 1회 때 한번 심사를 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불러주셔서 여러 가지로 고맙고 또 반가운 마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박문수 어사 박문수 선생님 호가 가문이신데 이분은 조선 숙종 때 태어나셔서 영종 때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문수 선생은 여기 칠장사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 또 훌륭한 정치인들은 전부 101장이라고 하는 형식의 과거 시험을 보고 거기에 합격을 해서 훌륭한 분들이 되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101장을 치르는 것은 정신적으로 우리 조선시대의 그 뜻있고 또 바람직한 그런 인문 정신을 함양하고 고취하는
그런 의식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생각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마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축사라 올라온 사람은 아니고 심사위원장으로서 그 100일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왈부왈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마 100일장 시제가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시제에 따라서 이제 운문을 쓰실 분은 운문을 쓰고 또 산문을 쓰실 분은 산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의 반영이고 인간 그 본질에 대한 탐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사회, 정치 여러 분야에서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 사회에 인문 정신이 좀 결핍되었다고 하는 것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문 정신, 인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문학이에요.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문 정신을 받드는 세 가지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학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300~400년 전에 공자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논어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 300편 이르니 폐지왈 사무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사라고 하는 말은 생각함에 간특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진술해야 된다. 또 다시 말하면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가식을 갖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은 가장 진실되고 가장 진솔하고 가장 인간의 진면목과 만나서 작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시를 쓰시는데 어떻게 좀 잘 써보려고 꾸미거나 가식을 하거나 또 요즘 문단에서 이러이러한 시들이 유행하니까 이렇게 쓰면 좀 심사위원들 주목을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평론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면서 우리 문단을 보고 있는데 우리 문단에 발표는 시라고 하는 게 말이죠. 별로 건질 게 없어요. 아주 난해하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그런 순수한 문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성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잘못된 문학에 오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류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선배 문인들이 문단에서 쓰는 것을 모방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만의 생각하는 그런 진솔하고 순수한 인간적인 그런 진면목을 고스란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단에서 글을 잘 쓴다는 사람을 혹시 모방을 하거나 또 그런 식기를 인용하면 다 떨어뜨리겠습니다. 저는 그 모방하는 거 아주 싫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에 눈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만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자신의 세계를 진솔하게 구현하시기를 한마디로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시제를 이렇게 내면 가령 시제를 가을이다 그러면은 제목을 꼭 가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제와 제목은 별개예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을에 대해서 쓰라고 시제가 가을로 되어 있을 경우에 물론 가을에 대해서 써야죠. 그러나 가을에 대해서 썼다고 시 제목이 항상 가을일 수는 없어요. 강목이라고 하는 제목이 될 수도 강목이라는 제목으로 쓰기는 써도 그 안에 얼마든지 가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와 여러분들이 쓰시는 작품의 제목을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시제가 내포하고 있는 그 깊은 뜻을 새겨서 그것을 잘 참고해가지고 시를
써라 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 101장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사실 그거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뭡니까 오늘 101장 그 순서지에 적혀 있는 그런 주의사항을 한번 숙독을 하시고 그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을 베껴서 낸다든지 또는 다른 내 발표했던 작품을 낸다든지 또 다른 시인의 작품을 모방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또 휴대폰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휴대폰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시를 쓰다가 잘 안 되니까 시를 잘 쓰는 선배나 뭐 친구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시를 쓰면 어떻겠냐 이렇게 상의를 해서 안 돼요. 시 쓰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그 인간 본연의 참 모습을 베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눈을 얘기나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진실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오늘 101장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세영님은 전남 영광에서 출생하셔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안성이 좋아서 안성시 금강면에 소재한 홍익 아파트라고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하는 학생분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핵심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꿈을 그릴 수 있는 것, 그 속으로 빠져들어 보면 아마 멋진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대회장이신 칠장사 지강 스님께서 대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회 의사 박문수 101장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던 우리 학생들 마음 졸이면서 오늘의 시제가 과연 무엇이 나올까 궁금하죠. 어사 박문수께서는 꿈에 꾸었던 것이 쭉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시제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제 발표는 오세영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순서에 잠깐 오류가 있었습니다. 내일 모시고 행사 시제를 같이 커팅하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올라가셔갖고 좌우로 이렇게 도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래야 사진 찍는다고. 자, 이쪽도 좀 잡아주시고요. 이쪽으로 좀 더 이동해 주시고요. 심사위원장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시제는 심사위원장님의 구령에 맞추어서 오픈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비서를 다 했었는데
나눔과 소통으로 향기로운 세상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눔과 소통으로 향기로운 세상 하면 위하여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정을 할까요? 네. 나눔과 소통으로 향기로운 세상을 위하여! 예, 이거 재미있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제가 나오면 뭘까 궁금했었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했었는데 딱 맞게 안 나와버리네요. 잠시 기다리면 기술자가 와서 엔지니어가 저것을 발표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 재미있죠? 예, 우리 칠장사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 사찰입니다. 우리 칠장사가 1000년이 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행사장에 오셨지만 이따 끝나시면 반드시 가봐야 될 데가 해소국삽이라고 저 위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해소국삽이 가셔갖고 거기에 어떤 글귀가 씌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주지스님이 말씀하셨던 베품과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소국사께서 개성 광제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배고픔에 굶주려 있을 때 그때 그 앞에 솥을 걸고 광제사 앞에 솥을 걸고 거기에서 그분들의 식사를 대접했다는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그 일이 지금 벌써 지강스님이 오셔갖고 10회째 이렇게 행사 등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년 10월 달에는 이 칠장사에 그런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해소국사의 그런 깊은 뜻을 이어서 향기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과 소통이다라는 정신으로 해서 다해제라든가 또 이 절에서 갖고 있는 국보가 있는데요. 국보와 관계된 인목완홍의 이야기, 오후에 듣게 될 이야기들인데 그런 부분도 같이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안 듣고 시제가 궁금한 것 같아요. 온 신경은 다 저곳에 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자가 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제 공지사항 좀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후 2시까지는 이쪽 행사장은 참가하는 학생 이외에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쪽은 다 이제 통제 구역으로 이렇게 관리가 될 거고 진행 요원들이 이쪽에 대해서 관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상하시는 분께서는 오후에 입상자 발표가 있을 건데 입상자께서는 본부석에 비치되어 있는 명부에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귀가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동그란 땡이 입금이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들어와요. 점심 식사는 12시부터 1시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저 뒤에 공양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품 마감이 2시까지 저쪽 본부석 쪽에서 접수를 하게 될 거고요. 오늘 또 이제 오후에 있는 행사 중에서 개그맨 나윤경님이 진행하는 한복 모델 경연 대회 및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이 진행되게 되는데 행사에 참가하실 분들은 사전에 저쪽 본부석에서 접수를 해주시는데요. 1시까지 시간 되시는 대로 오셔갖고 접수를 해주시면 오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의 시제가 가을과 국화라는 시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 절에서 백만송이 국화와 함께하는 문화대축전 그 행사가 같이 진행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과 국화 그리고 요즘에 가장 힘든 거죠. 사람. 오늘 대회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갖고 살아야 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고 가족 주변에 있는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또 많은 울림을 주는 친구들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펜에 대한 연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시제로다가 이렇게 나왔네요. 오늘 행사 진행 스케줄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지금부터 2시까지 이제 작품 활동이 이제 진행될 건데요. 내빈께서는 뭐 주변 경관 구경하시면서 힐링 시간 이렇게 가지시면 될 테고요. 2시가 되면 2시부터 4시 반까지, 2시부터 4시 반까지는 경연대회 및 명사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오늘 명사초청 강연에는 윤민영 경기도 문화해설사님께서 이렇게 또 안내를 해주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천문연구원 원장님이신 이형묵 박사님께서 중력파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려주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라인경 개그맨과 함께하는 한복 경연대회 및 장기자랑 등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후 4시 반부터 시상식이 본 행사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신 분 또 참가 학생들 4시 반에 여기 행사장에서 시상식이 진행될 거니까 그때 다시 이쪽으로 내빈께서는 좀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칠장사라는 마을에 와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칠장사에 유명한 특산품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집 문 앞에 걸어두던 복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조리를 만드는 마을로 유명한데요. 복조리 만들기 체험 활동을 하도록 이미 접수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안 하신 분은 접수하셔서 남는 시간 동안 그런 체험 활동도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방송 3사에서 칠장리 복조리 마을의 어르신들이 복조리 만드는 모습, 삶의 이야기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체험 활동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가하는 학생을 제외한 가족분들 또는 내빈들께서는 저 위에 나한전에 올라가시면 거기 소원지 걸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원지 걸기 프로그램인데 소원지 걸기 활동을 하셔도 좋고요. 접수처 쪽에 저 아래 입구 쪽에 있는 그쪽에서 복조리 체험 활동, 그 다음에 또 염색과 관계되는 그런 활동도 같이 체험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는 시간 그런 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 가족분께서는 저 아래 내려가시면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복조리 체험 활동이 있고요. 또 스카프 등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천연염색, 버들빛 염색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쉬시면서 이런 활동도 즐기고 편안한 시간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후 장기자랑과 한복 체험 활동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1시까지 본부석에서 접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장사는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회소 국사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나눔과 소통으로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바로 꿈꾸는 것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 행사도 그런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어서 10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분들 이쪽으로 오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떡도 드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보이는 곳으로 오시면 떡과 차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음료수보다 더 맛있는 차가 이쪽에 있습니다. 잠시 오늘 행사의 시상 내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일장 행사는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시상금 규모 기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본 행사에서 수상하시는 분들은 많은 상금과 또는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는 별도로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은 국회의장상 1명 3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칠장사에서는 대상 수상 백출학교에 3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원상에는 교육부 장관상 100명이 지급되고요. 운문과 산문 부분 각 1명씩입니다. 아울러 칠장사에서는 장원 수상 백출학교에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도 각 부문 1명씩 100만 원씩이 지원되게 됩니다. 차상으로는 경기도지사상, 국회의원상, 국립환경대학교
학교 총장상, 안성시 의장상, 안성교육장상, 경기도지사상 등이 있습니다. 작품 활동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도록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제출은 12시 30분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기존에 제출되신 분이 있는데 안청중학교 오태윤님, 만정중학교 정예찬님, 비룡중학교 안성준님 요 원고를 소지하고 계시다가 12시 30분이 되면 그때 이쪽에 제출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잖아요. 15분 동안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진로에 많은 도움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안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고장은 원래 안성이 아니라 죽주입니다. 안성보다도 더 큰 죽주 도부가 있던 곳이 바로 이 죽산면입니다. 그래서 죽산면은 우리나라에서 문화재가 면 단위로 제일 많은 면인데 몇 개냐면은 28개가 이 면에 등록이 돼 있고 28개 중에 16개 반이 넘죠. 칠장사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칠장사는 경기도 사찰 528곳 중에서 8곳 중에서 단 2군데만 있는 국보가 있는 국보사찰입니다. 한 군데는 칠장사 본사가 되는 용주사에 1000년이 됐다는 동종이 있는데 범종보다는 조금 적은 범종이 있는데 이것이 국보 120% 지정되어 있고 칠장사에는 390년이 된 오불의 계불탱이라고 부처 5분을 모신 밖에다 거는 부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국보 296호로 지정이 돼서 현재 칠장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장사를 일컬어서 국보사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에는 국보가 하나 있고 보물이 4개나 있는데 이 보물이 그냥 일반적인 오래돼서 지정된 보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경기도에서도 첫지 두지 되는 오래된 해소국사 비석이 하나 있고 보물 488호 958년 된 것이 있고 저 대웅전 옆에 서 있는 돌부처가 있는데 이것은 보물 983호로 지정됐는데 저 입석불은 자그마치 1000년이 넘는 1100년이 훌쩍 넘는 신라시대의 입석불로 오늘날 칠장사에서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의 보물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삼불의 계불탱이라고 아까는 부처 5분을 모셔서 5불의 계불탱 이거는 부처 3분을 그려 모셔서 3불의 계불탱 310년 된 보물 1256호로 된 괴불이 있고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영창대군이라고 아실 거예요. 선조의 14째 아들 9살의 나이에 비운으로 정사를 당한 영창대군의 어머니가 칠장사에 오셔서 기도를 드리시고 2번째 오셔서 임목대비 친필족자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이것이 언제냐?
1623년 여름에 써주시고 가신 것이 현재 보물 1627호로 지정이 돼서 칠장사에서 잘 모시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보물 얘기는 말씀드리고, 문화재가 9개 있고 문화재급 기념물, 다시 말하면 소나무가 600년 넘은 것이 하나 있어서 전체 털어서 칠장사에는 국보에 16개의 문화재가 있는 절이다. 대단하지요? 박수 한번 쳐요, 이럴 때. 그러면 문화재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은 잘 아시는데 왕건 드라마에 애꾸왕이 나와요. 누구? 궁에. 신라 47대 허난왕 외아들이 한 살 때 859년에 와서 10살까지 이 절에 있었고, 이 절에서 화를 배워서 이름 자체가 궁예가 됐다는, 그 궁예가 이 절에 있었다는 절. 그 다음에 여러분, 인꺽정이라고 도적 아시지요? 의적이라고도 그러는데 인꺽정이가 자그마치 2번을 오는데, 2번째 와서는 1560년에 스승이신 갑바치 백정 출신의 소를 잡는 백정인데 가죽신을 만드는 갑바치가 되신 그 병해대사가 이 절에서 스님이 되어가지고 85살에 입적을 하셔서 49제를 지낼 때 인꺽정이 제자가 와가지고 49제를 모시면서 그때 모셨다는 목불은 나무로 모신 깎은 부처를 목불이라고 그래요. 지금 극락전 안에 주불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꺽정이도 다녀갔는데, 인꺽정이 얘기만 제가 하더라도 20분 이상 걸리니까 이것으로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누가 왔느냐? 좀 전에 얘기한 임목대비가 아들 9살에 죽은 영창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1614년에 이 절에 와가지고 천도제를 지내고 가시고 10년 후에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고 원수 같은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니까 이거는 칠장사 대웅전 부처님의 가피가 가피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요. 내리신 거다 해서 임목대비가 직접 와서 기도를 드리시고 가시면서 쓰신 것이 아까 얘기한 임모왕오피 칠원시라는 것이고, 아까 오브레게 입을 때 국보가 있다고 그랬죠? 대답 좀 하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국보를 임목대비가 5년 후에 1628년 4월 달에 법형이라는 스님을 시켜서 그려가지고 이 절에 하사하신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절의 예비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왜 오늘 어사방문수 101장을 칠장사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상금 2,500만 원을 걸고 열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들으세요. 아마 여기 와서 참여해가지고 상을 타가지고 가시는 분도 이 얘기를 안 들으면은 왜 왔다 갔는지를 모를 겁니다. 어사방문수는 바로 이 남쪽에 30km만 가면은 천안시 입장명 기롤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사는 선비예요. 글을 배우는 서생입니다. 그런데 숙종 때 25살, 28살에 과거를 보러 갑니다. 왜 과거를 보는지 아세요? 요새는 시험에 합격 안 해도 장사만 잘해도 출세를 하고 뭐를 잘해도 출세를 하는데, 옛날 조선조 시대는 과거에 급제를 못하면 행세를 못해요. 사람 구실을 못하고 양반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과거는 꼭 보러 가는데 2번은 낙방 떨어졌어요. 거기서 넘어오면은 중간에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어요. 그래서 꼭 칠장사에 와서 어둑어둑하게 이제 저녁 때 도착을 하면 여기서 자야 되는데, 2번 다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도 안 하고 소원도 안 불고 자는 바람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갑니다. 경종이라고 20대 왕이 경종인데 5년 동안밖에 못했는데 3년에 1723년 3월 달에 정광시라고 과거를 보는데 임금이 지금 왕제가 태어났던 기분이 좋으면은 과거를 실시를 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비들한테. 정광시를 여는 겁니다. 정광시를 여는데 이제 가야 돼요. 세 번째. 어머니가 부릅니다. 내일 떠나는데, 야, 아범,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자네가 가서 자는 절 칠장사에 나한전이 있다는데 나한전에 기도만 드리면은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 기도를 드려라. 어머니 난 절 못해요. 왜? 나는 선비인데 어떻게 공자를 믿는 사람이 석가모니한테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네 나이 32이면 손자가 태어나. 아버지까지는 벼슬을 하는 양반인데 내 대에 와서 과거에 급제를 못하면 상놈으로 떨어지니까 꼭 애미 말을 듣거라 하고서 뭐를 해줬느냐면 길양식의 옛날에 유일한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퀴즈에 나올 거예요. 이 다음에 뭔지 아세요? 유과, 우리나라 말로 산자. 가벼워요, 무거워요? 학생들은 모르겠네. 어머니들은 알아. 제사 지내봐서. 가볍지요. 등짐에 얼만 져도 짐이 안 돼요. 산자에는 엿이 들어가. 조청이. 조청은 옛날에 방부제입니다. 과거는 3월부터 9월까지밖에 안 보니까 여름에만 봐. 음식이 한나절이면 다 쉬어서 못 먹는데 산자는 한 달을 짊어지고 다녀도 안 쉬기 때문에 산자를 해주면서 네가 먹기 전에 올려놓고 기도를 드리고 내려보거라. 박문수가 다음날 왔어요. 해가 넘어가서 껌껌해지는데 저 위에 지금 다리 놓은 데 있죠? 가봤어요? 그 다리 있는 데가 근놓은 자리입니다. 옛날에 다리는 없었어. 근놓은 자리인데 바로 나한전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니까 기도를 드렸어요. 올려놓고. 뭐라고? 아는 사람 뭐라고 드렸겠나? 한 가지만 빌어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가서 급제나 시켜달라고 100명을 600명이 모였어요. 꼭. 근데 600명 정도에서 100명을 뽑는데 99등이나 100등이를 해도 끼게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여기서 자는데 그날 밤에 해소국사라는 가운데 앉은 부처님이 우리나라 사람이요. 그 비석이 하나 있어요. 보물 488호. 그 비석의 주인공이신 해소국사가 부처로 모셔지고 900년 전에 그분의 7 제자가 나한으로 모셔져서 나한 7명이요. 가보세요. 쪼로로 7분이 다정하게 아주 인자스럽게 앉아있죠. 그래서 900년 전까지 모셔지기 전까지는 저 뒷산이 아미산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뭐라고 불러요? 칠연산. 어진 사람, 나한은 다시 말씀드리면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이요. 우리하고는 격이 달라. 신격이 되신 사람 7을 모셨다해서 어진 사람을 모신 산이다 해가지고 칠연산 이절은 7칠자 칠장사가 된 겁니다. 산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한님들한테 기도만 드리면은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박문수가 기도를 드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자는데 그날 밤에 부처님 해소국사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 현몽이라고 그래요. 그걸 현몽. 그래서 그 가르쳐준 시험 문제가 몽중등과시요. 꿈에 나타나서 문수야 불러요. 뭐랬는지 아세요? 네 지성이 지극해서 내가 오늘 이번에 올라가면 나는 과거 시제를 가르쳐 주겠다. 왜냐하면 조선조가 건국한 지가 그 해가 331년이 되는 해인데 조선조는 유교가 국교로 돼 있다. 국교는 아니지만 그 나라를 세우는 기간이 성리학이요. 유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선비들이 일체 절을 안 했는데 부처님한테 그날 방문수는 절을 하고 소원까지 빌었으니까 들어준다고 하면서 지금 읊습니다. 낙조 통계벽산 하나 적진 백운간 하더니 일곱째 줄에서는 창현고목 대남리까지 하면서 한 줄 남은 건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 쓰거라 하면서 사라졌어요. 한양에 지금 성균관 대학 자리가 과거 보는 마당입니다. 옛날에 성균관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과거를 보는 날 시제가 나온 거를 보니까 가리켜준 대로 몽중등과시가 7줄이 나오고 방문수가 8째 단발초동 농족관이라고 써서 내는 바람에 이게 잘 돼서 그 해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 몽중등과시가 바로 여기 복원되어 있는 이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 왜 방문수 101장을 여기서 했는지 이제 알았습니까? 대답이 찍어요. 아셨죠? 대답을 크게 할수록 복을 많이 가져갑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맞추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제일 잘 들은 사람 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어사 방문수 101장을 왜 여기서 한다 그랬죠? 학생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어사 방문수가 바다 말고 꿈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몽중등과시라고 표현을 하죠. 마지막 줄 맞췄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를 적어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가 라는 것이 아마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체적인 인간의 삶을 표현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이신 천체물리학 박사 이형목님의 중력파를 통해 본 역동적인 우주라는 주제로 명사초청 강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형목 박사님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 천체물리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각종 수상 경력이 많으신데 2016년도에 그루버 프라이즈 인 코스몰로지라는 미국 그루버 재단에서 수상하는 상도 수상하셨고요. 2017년 기자가 뽑은 올해의 과학자상 등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천문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101장에 와서 이제 아주 긴장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윤민영 해설사님이 아주 힘찬 목소리로 그 칠장사의 내력에 대해서 또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좀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력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역동적인 우주라고 말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중력파로 보는 현상은 이 세상이라는 건 이제 우리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옛날 조선시대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 현대과학으로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게 2016년 2월 12일 날 그 MBC 뉴스데스크에서 나온 건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수면이 일렁이며 물결이 퍼지는데요. 우주에서도 블랙홀끼리 충돌하면 중력 에너지가 일렁이며 지구까지 전달돼 이 시간과 공간을 일그러뜨린다고 합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중력파라는 건데 이론으로만 존재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학자가 포함된 연구진이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될 거라는데요. 김지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상 최초로 검출된 중력파가 시작된 곳은 13억 광년 떨어진 우주 저편,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입니다. 순간 우주에서 지진이 난 듯 시공간 자체가 크게 출렁였고 그 파동은 빛의 속도로 13억 년을 날아와 지난해 9월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순간 서울의 시공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출렁였습니다. 이걸 알게 된 건 미국에 있는 각각 4km 길이 니은자 형태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통해서입니다. 시공간이 출렁이자 한 축은 늘어지고 다른 한 축은 줄어들면서 레이저 파장이 흔들렸던 겁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가 처음으로 검출된 순간이었습니다. We have detected gravitational waves. We did it. 중력파는 별이나 블랙홀처럼 무거운 물체가 속도를 더해가며 움직일 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잔물결 같은 파동입니다. 블랙홀끼리 충돌도 가능하고요. 블랙홀과 중성자별이 충돌해도 가능하고. 빛이나 전자기파로는 직접 관측하지 못하는 블랙홀에서도 중력파는 발생하기 때문에 블랙홀이나 암흑물질, 더 나아가 우주 탄생 초기 영역까지도 볼 수 있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중력파를 통해서 우주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유력 후보가 될 이번 연구엔 전 세계 과학자 1000여 명이 참가했고 우리 연구진 14명도 자료 분석을 도와 논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김주경입니다. 자, 우리 중력파에 대한 얘기가 여기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이제 중요한 단어가 블랙홀의 충돌이다 이런 이제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블랙홀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계속 할 텐데 여러분들 그 블랙홀을 모티브로 한 영화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고 혹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스텔라의 몇몇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중력파를 그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예측을 했다 그러는데 왜 최근에 와서야 발견을 했느냐? 그건 그만큼 발견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정도로 어려운 거 하면은 중력파 지나가면 아까 그 지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 공간이 사실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줄었다 늘었다는 걸 잘 측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측정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양이라는 거죠. 그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양성자 크기가 얼마냐고 하면은 대부분 다 상상하기가 좀 힘들 텐데 양성자 크기의 한 1000분의 1 정도 되는 변화입니다. 자, 지금 이제 내가 보여줄게 수소 원자를 보여줄 텐데 수소 원자가 이렇게 이제 전자가 양성자 주변을 돌고 있는데 그 안으로 줌을 해보면은 이제 양성자가 나오죠. 그래서 양성자 크기의 한 1000분의 1 정도가 변하는데 이제 그걸 측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그 장비로는 이제 레이저 간섭계라는 게 있는데 간섭계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레이저를 쏴서 양쪽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그걸 모아갖고 그 양쪽의 팔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제 찾아보는 거고 이런 이제 간섭계는 사실 아인슈타인 이전에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리는 아마 여러분들 이것만 봐서 이해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이제 길이가 변하면은 저기 저 판에 밝기가 이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데 그걸 측정함으로써 이제 아주 미세한 길이의 변화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레이저 간섭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구 아까 그 뉴스에서 봤던 모습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과장을 한다면은 중력파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처음에는 이제 중력파가 천천히 지나가서 속도가 느리다는 게 아니라 변동이 이제 느리다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게 중력 블랙홀이 충돌할 때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인데 실제로 저만큼 흔들리면은 이제 지구에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저거보다 무지무지 작은 사실 머리카락 크기보다 더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지구에서 이제 그 변화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력파 검출기가 전 세계에 여러 군데 있는데 전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현재 가동 중인 거고 가동 중인 거 보면은 미국의
두 군데, 핸포드라는 데하고 리빙스턴이라는 데하고 두 군데 있고, 저 독일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 이제 초록색과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제 초록색은 지금 이제 건설 중인 거고, 분홍색은 이제 현재 계획 중인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인도에서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이태리, 일본, 인도, 독일 이런 정도에서 이제 중력파 검출기를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이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가르강투아가 인터스텔라에서 나오는 블랙홀의 이름입니다. 물론 블랙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겠죠. 자, 블랙홀 주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나. 물론 우주에서는 소리는 안 납니다. 저기 블랙홀 주변을 보세요. Just see the collapsed star inside. Singularity. We'd solve gravity. We can't get anything from it. Nothing escapes that horizon. Not even light. Oh, the answer's there. Just no way to see it. Is Miller's planet? Goodbye, Ranger. 자, 여기서 이제 블랙홀이라는 것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천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중력파입니다. 중력파는 블랙홀 혼자선 내지 않지만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할 때는 막대한 양의 중력파가 나오고, 사실 아까 그 뉴스에서 본 게 바로 그 두 개의 중력파가 충돌하는 현상을 봤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랙홀과 블랙홀이 어떻게 충돌하느냐 하는 걸 이제 컴퓨터로 모의 실험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저 밑에 있는 저 가운데가 이제 블랙홀 두 개가 이제 회전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밑에는 그 회전을 하면서 중력파 나오는 파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미리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게, 여기에서 보면 처음에는 파장이 길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짧은 파장입니다. 그거는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처음에는 천천히 출렁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빠른 속도로 출렁이면서 순식간에 이제 끝나버리는데, 바로 요때 블랙홀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자, 지금 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돌고 있죠. 실제로는 굉장히 빨리 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천천히 돌린 겁니다. 실제로 시작하는 데부터 끝나는 데까지 한 0.5초도 안 걸리는 현상입니다. 저 밑에는 그냥 시공간의 구조가 저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로 까만 두 공이 블랙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블랙홀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왜 가까워지고 있는 거 하면은 중력파를 내기 때문에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에너지가 줄어들면 이제 충돌을 합니다. 우리 지구도 태양 둘레를 돌고 있죠. 그러나 지구가 내는 중력파는 그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가까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블랙홀 같은 경우에 저게 지금 애초 처음부터 굉장히 가까웠던 건데, 가까웠다 보니까 이제 서로 접근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막판에 충돌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블랙홀로 그 변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에 관측했던 블랙홀 충돌 현상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내는 에너지를 다 합쳐도 다 합친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에너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만약 그 블랙홀 충돌 때 나왔던 에너지가 빛으로 도달했다면은 우리가 대낮처럼 밝지는 않겠지만 보름달보다 한 1000배 정도 밝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름달하고 이 태양하고는 한 100만 배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 그러니까 보름달하고 태양하고 그 사이의 밝기. 우리 보름달 되면은 사실 가까운 보름달 밑에서는 가까워 있는 글씨도 볼 수 있죠. 큰 글씨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에 한 1000배 정도 밝다 그러면은 아마 뭐 전기불을 켜지 않고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밝기가 됐을 겁니다. 자, 이게 블랙홀과 블랙홀의 충돌의 현상인데, 사실 2015년에 처음 발견을 했는데 그 후에 6개의 블랙홀 충돌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할 하나의 중성자별 충돌을 발견했습니다.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차이는 뭔가 하면 블랙홀의 경우에는 우리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천체라고 그랬죠. 중성자별은 그것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그 태양 같은 별에 지금 반지름이 70만 킬로미터인데 그걸 요 안성시만한 크기로 이제 축소를 시키면은 중성자별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그 극단적인 별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각설탕 알죠? 각설탕 하나만큼 그 중성자별의 물질을 뜨면은 여기 안성시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여기 있는 모든 산들의 무게를 다 합친 정도로 그 정도로 무거운 그런 천체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중력파라는 것이 상당히 그 중력파를 내는 현상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중성자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성자별 얘기하기 전에 인터스텔라에서 나오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쿠퍼가 블랙홀에 들어가면서 이제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하고 직접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블랙홀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harles, you read me? Something like this. Charles, do you read me? Over. Screens. Any interference. Losing control of the stick. Got flashes. Flashes of lightness. Turbulence in the gravity. It's increasing. Computer's going down. 자, 여기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지식으로는 블랙홀에 들어가면 다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이 우주에 한 차원이 더 있다면은 저 블랙홀에 들어가서 이제 시공간을 뛰어넘는 다시 과거로 여행을 하고 이런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면인데 어쨌든 지금 보여준 것 중에서 이제 블랙홀에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아주 높은 에너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중력파라는 게 바로 그런 중력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중력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017년 10월 17일 이제 꼭 1년 전이네요. 요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중성자별을 발견했다 하는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중성자별은 8월 17일에 발견됐습니다. 그 2달 동안 이 중력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함구를 하면서 이제 발견됐다는 사실을 이제 남들한테 공표할 수는 없고 함구를 하면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연구에 열중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서 뭔가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 있죠. 자, 블랙홀이 충돌할 적에는 물질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중성자별이 충돌할 적에는 물질이 막 섞이는 그런 현상이 있고 특히 이제 양쪽 극방향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우리 중성자별이 또 이제 그 인터스텔라에 좀 나오는데 요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르강투아의 아들쯤 되는 중성자별이 이제 그 블랙홀 주변을 돌고 있는데
이 블랙홀에 굉장히 가까워 있는 그런 행성에 사람들이 내렸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탈출을 할 적에 이 중성자별을 이용해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현상까지 여기 자세하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한번 더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Time. The gravity on that planet will slow our clock compared to Earth's drastically. Well, every hour we spend on that planet will be 7 years back on Earth. That's relativity, folks. Well, we can't just drop down there without Cooper. We have a mission. Yeah, no, we have a mission, and our mission, plan A, is to find a planet that can habitate the people that are living on the Earth right now. You can't just think about your family now. You have to think bigger than that, all right? I am thinking about my family and millions of other families. But a plan A does not work if the people on Earth are dead by the time we pull it off. No, it doesn't. That's why there's a plan B.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나 하면 저 행성, 그 밀러 행성에 가서 1시간이 지구에선 7년에 해당한다. 우리 블랙홀 주변에다 뭐 시계를 갖다 놓고 우리가 여기서 관측을 하면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뭐 타임머신 같은 것들도 사실 우리가 만든다기보다 상상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 나오는 이제 쿠퍼가 거기 행성에 내려서 뭐가 잘못돼서 불과 몇 시간이 흘렀는데 1시간이 7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주변을 돌고 있던 그 모선에서는 20년인가 40년인가 하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지구에 돌아왔을 적에는 자기 딸이 할머니가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뭐 중성자별 얘기도 나오고 블랙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예측되는 그런 현상들이고 우리가 많은 현상들을 실제로 천체 물리학적으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 충돌하는 장면을 다시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 것도 있는데 제가 나사에서 만든 걸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사에서 만든 걸 하고 한국에서 만든 걸 비교해 보니까 좀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좋은 걸 보여드리려고 나사에서 만든 걸 갖고 왔습니다. 두 개의 중성자별입니다. 역시 블랙홀처럼 회전을 하면 점점 가까워지죠. 근데 그 차이는 뒤에 이제 물질을 끌면서 나온다. 자, 워낙 빨리 진행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 이걸 무슨 장면인지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뭐를 유심히 보는가 하면은 이제 블랙홀의 경우에는 물질은 하나도 안 나온다 그랬죠. 중력파만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중력파도 나오면서 물질들도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뿜어져 나온 물질로부터 또 빛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중성자별이 충돌할 적에는 일종의 섬광 같은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섬광, 그 다음에 섬광 이후에 나타나서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된다면은 이 중성자별의 충돌을 우리가 보는 거다 하는 이론적인 예측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예측이 드디어 이제 실현된 거죠. 그 예측에 딱 부합하는 관측이 2017년 8월 17일 작년 8월, 작년 여름이죠. 8월 17일에 관측이 됐고 그것이 이제 2달 후에 언론에 이제 공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과거의 블랙홀의 충돌은 중력파 검출기만 이제 관측을 했는데 이거는 중력파 검출기뿐이 아니라 다른 망원경들도 다 같이 관측을 했습니다. 자, 일단 동영상을 한번 보고요. 언제 빛이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빛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막판에 이제 쾅 부딪히면서 제트가 형성되고 이 제트를 통해서
Z 방향으로 감마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파란 데서 우리 가시강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버섯 같은 데서 그 적외선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파장의 빛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예측을 해왔던 건데 드디어 이제 관측을 한 거죠. 자, 이건 중력파가 이제 지속되는 시간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 가지 중력파 현상 중에서 위에 5개는 다 블랙홀이고요. 맨 밑에 이제 중성자별인데 블랙홀은 불과 제일 위에 거는 0.2초, 그 다음에 제일 긴 거는 한 1초 정도 걸렸고 중성자별의 경우는 한 1분 정도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1분 동안 우리 기다리려면 좀 지루할 테니까 아직도 이제 끝이 나질 않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끝이 날 겁니다. 근데 30초 정도 지났죠. 한 25초 정도만 더 기다리면은 이제 끝에 뾰족한 모양이 보이면서 이제 중력파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력파가 끝나는 순간에 중력파가 끝나고 불과 2초 만에 우주에 떠 있던 그 감마선 망원경들이 있는데 감마선 망원경이 감마선을 관측하게 됩니다. 같은 위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간 후에는 빛을 관측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게 이건데요. 맨 위에 라이고 버고라고 하는 건 중력파 검출기입니다. 중력파 검출기가 2017년 8월 17일 12시 41분 4초에 UTC라고 써 있는 건 이제 그리니치 시간, 여러분 그리니치 시간이 이제 국제 표준시라고 그러죠. 그 시간에 관측이 됐고 2초 후에 우주에 떠 있던 우주 망원경이 감마선을 관측하고 11시간 후에 칠레에 있는 천문대에서 과거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1시간 후에 한국 연구진들이 호주에 있는 망원경으로 추적 관측을 시작하고 그 후로부터 약 4주 동안 굉장히 상세한 관측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한 9일이 지나면서 X선이 관측이 되고 그 다음에 16일이 지나고서 이제 전파가 관측되고 내가 여기 했던 감마선이라든지 가시광선이라든지 X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그런 같은 종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력파와 빛은 서로 굉장히 다른 거지만은 중력파가 관측되고 2초가 지난 후부터 이제 각종 빛이 이제 관측이 됐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오랫동안 예측을 해왔던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망원경들이 여기서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태극기로 표시된 게 전부 다 우리나라 망원경들의 위치인데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칠레입니다. 칠레 안데스 산에 망원경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어딜까요? 그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또 하나의 망원경이 있고 여기 잘 보입니까?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호주입니다. 호주. 그래서 우리 천문연구원이 망원경 세대, 똑같은 망원경 세대를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호주 이렇게 세 군데다 갖다 놓고 이제 관측을 하는데 사실 그 망원경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하늘을 24시간 관측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24시간 관측하느냐? 우리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이제 세 지역 중에 적어도 한 지역은 밤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망원경 세 개를 갖다 놓으면은 24시간 이제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디에 여기? 실제로 중국에다 태극기를 표시했지만 실제로 한국 땅입니다. 한국 땅을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관측을 했다 이제 그런 뜻인데 뭐 서울에서 관측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호주에 있는 망원경들을 저희가 이제 원격 조정하는 데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칠레 호주 남아공에 위치한 지름 그 1.6m짜리 망원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섬광을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었고 이제 호주에는 이상각 망원경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는데
이상각이란 뭐 무슨 뜻일까요? 사람 이름입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데 정년 퇴임하시면서 이제 기부금을 줘서 저희한테 망원경을 사라. 그래서 저희가 좀 크기는 작습니다. 크기는 50cm 망원경인데 이 망원경이 사실은 중력파 한국 망원경으로서는 제일 먼저 관측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 칠레, 호주 이 순서대로 이제 약 4주 동안 관측을 했습니다. 자, 중성자별의 충돌. 아까 중성자별의 충돌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이제 얻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다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거는 뭐 고등학생 중에서 아마 이게 주기율표라는 걸 알 겁니다. 주기율표 원소, 화학 원소들이 무게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걸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이 원소들은 제일 가벼운 게 수소, 헬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무거운 원소 여러분들 AU라는 게 뭘까요? 원소 기호 뭐죠? 몰라요? AU? 금입니다. 금. 그 다음에 그럼 좀 쉬운 거 PB 납이죠. 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어요. 뭐 타이타늄도 있고 특히 이제 금이라든지 뭐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비싼 원소들이죠. 그런데 이 원소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원소들은 다 천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 색깔로 표시된 거 요게 바로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원소예요.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중성자별이 그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원소들이 굉장히 많고 우라늄도 있고요. 뭐 토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비싼 원소 또는 원자력 발전에서 필요한 원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성자별에서 나왔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 실제로 충돌하는 현상을 봤으니까 이제 더 우리의 예측이 더 잘 들어맞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성자별 그래서 뭐 중력파 발견의 의의라고 할까 이런 거는 블랙홀이라든지 뭐 블랙홀 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앞으로는 빛으로 볼 수 없는 현상들을 이제 중력파로 관측을 할 텐데 아까 우리가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이제 상상력,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뭐 빛 중력파 이런 걸 같이 이용해서 관측을 함으로써 이제 다중신호 천문학을 공부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전망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그 중력파 연구단들이 협력회의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특별히 저 밑에 있는 저 그림은 한국 팀뿐이 아니라 전 세계 중력파 연구자들의 사인이 들어있는 이 커다란 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각자 사인을 한 다음에 기념으로 하나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혹시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쓴 책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 오정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쓴 책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도서관에 가서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마 책방에서 구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강연 요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